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누리호 특집 2편입니다. 오늘도 기계박사 유만선 연구관님과 자팍다식 고준현 사무관님 모시고 누리호의 뒷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뒷이야기가 이제 귀가 쫑긋 세워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구관님 우선 1차 발사 이후 2차 발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좀 빠르게 2차 발사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그 나로우 발사를 생각해 보시면 1차 발사 실패 후에 2차 발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 해를 넘기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3차 발사 네, 그렇죠. 들어가면서 그때는 이제 1단 로켓을 그 러시아에서 가져와서 진행을 했었고 2단 킥모터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발사체 운용부터 뭐 관련된 시스템 체계 그다음에 뭐 발사대 뭐 이런 부분도 러시아한테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뭐 소통이나 그다음에 원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편에 사무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기술들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됐고 많은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석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면 누리호에서 보낸 그런 송신 데이터들을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전편에 말씀드렸던 그 3단 산화제 탱크 속의 헬륨 탱크의 문제다라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빠르게 했고 설계 오류를 수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전체 개발비가 1.9조 원 정도가 됐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77% 1조 5천억 정도 되는 돈들이 그 항공우주연구원 자체뿐이 아니라 그 민간 기업들에게 많이 그 전파가 돼서 그 기업들 300여 기업들이 개발에 총력을 다해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개발도 가능했고 그를 통해서 원인 분석도 훨씬 빨랐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이제 기술 덕분에 저희가 네. 빨리 또 2차 발사 준비까지 마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약간 요즘 표현으로 따지자면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국뽕이죠. 네.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네. 이게 자체 기술로 개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누리호를 자체 발사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사무관님? 사실 이제 누리호 사업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루어졌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한국의 이제 과학기술 역량, 그 제조 역량이 총동원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엄청난 큰 돈이 드는 대형 사업이기도 하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과학 로켓, KSR 로켓이 있었어요. 그 사업부터 해서 뭐 아까도 얘기한 나로 개발까지 해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축적되어 온 기술이 기반이 된 거죠. 나로우만 놓고 보면 나로우가 사실 2009년에 첫 번째 발사했을 때는 상단부 이제 페어링 분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위성이 궤도로 진입을 실패했었고요. 두 번째는 또 비행 중에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결국 그렇게 오랜 시간 해서 2013년 1월에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나로우 개발까지 사실 실패했다고 막 비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긴 개발 과정에 습득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게 토대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기술로 바꾸는데 노력을 했던 게 다 반영이 된 거죠. 사실 한국형 발사체 사업 단장님이 계세요. 고정환 본부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 회상을 하시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러시아가 원래는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는 사업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러시아 연구진을 만나면 보안 요원들이 항상 있었대요. 보안 요원들이 말도 못 붙이게 했대요. 그렇게 하다 근데 두 번 발사 실패하고 엄청 긴 시간 동안 연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술자리에 부르면 오기도 하고 보안 요원들도 뭐 이제 괜찮겠지 했는지 이제 간섭을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같이 작업도 하고 사실은 이게 이전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같이 하면서 배우고 익힌 게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근데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누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발사체 부품이 보통 한 7만 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아까 300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기업들 하나하나 직접 돌아다니면서 부품이 맞는지 품질 검사를 직접 연구진들이 다 한 거죠. 그리고 누리호 초기에 개발할 때 대부분 연기되는 이유가 1단 로켓 이제 조립하는 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처음 해보다가 보니까 이게 재밌다고 할 수도 있는데 순서가 안 맞아서 막 조립을 다 했는데 싹 다 풀었다가 다시 조립하게 됐대요. 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면서 배우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었대. 실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이 들어가서 공구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만 들어가게 딱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도구를 넣어서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 도구 들어갈 공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시행착오를 거서 엄청 고생을 하셨대요. 실제 이게 해봐야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본 이 경험들이 우리의 토양이 돼가지고 나중에 본발사까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사무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참 와닿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이 누리호에 이제 녹아들어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고 연구원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개발한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보안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누리호에 관련된 정보들이 전부 이게 국가 기밀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사무관님? 이게 사실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안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을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이라고 있는데요. 요 법에 딱 보면 연구개발 과제들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연구생과들은 공유를 하고 막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 기술적,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손실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제 보안이 필요한 과제. 요걸 뭐라고 보안 과제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법의 시행령에 보면 이제 어떤 사업들이 보안 과제다라고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방위력, 국방 관계되는 연구개발 과제라든지 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안 해주는 사업들을 우리가 국산화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보호 필요성 있는 미래 핵심 기술. 그리고 뭐 국가 핵심 기술이나 또 수출 허가를 받아가면서 한마디로 외국의 기술 이전을 함부로 해주면 안 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기술들을 말합니다. 딱 여기서 보이시죠? 그러면 누리호 개발 사업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결과물이 유출되면 안 되는 보안 과제인 거죠. 그래서 누리호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실제 공개된 사진들을 쭉 보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누리호의 발사 모습이나 뭐 옆면, 정면 이렇게 옆면을 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누리호 밑쪽이 있습니다. 발사체 이렇게 팍 불을 뿜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본 사진을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사체의 엔진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쪽, 그러니까 발사체 쪽은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되고 원래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기술을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지금 누리호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사용된 실물 엔진입니다. 그림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보실 수 있는 게 가까이서 보실 수 있어요. 진짜로 뭐 로켓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은 한번 들러주시면 그렇죠. 네, 그 쉽게 볼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꼭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PPL이었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깨알 같은 홍보까지 감사하고요. 이번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우주개발 산업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변화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연구관님? 이를테면 나로 시절에 그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백서가 있어요. 그 나로 개발 백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좀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아까 사무관님 말씀하셨듯이 러시아가 손을 잡아주는데 언뜻 생각해 보시면 한국의 우방, 영원한 우방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겠죠. 네. 근데 왜 미국과 손을 안 잡고 러시아와 손을 잡았을까? 예, 거절했습니다. 예, 미국이 거절했고 그 다음으로 나름 지척에 있는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일본 또 거절했고, 예, 그 다음에 중국도 이걸 군사적 차원으로 아까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거부했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던 프랑스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예, 그런 프랑스도 그나마 조금 인정을 해준 게 발사장 운용 부분. 크게 봤을 때 그 발사체 기술과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지죠. 예, 그 운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협력이 가능하나 그 외의 부분은 기술 협력에 관심이 없다. 예, 인도 예, 거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러시아로 간 거였거든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발사체 기술에서 차지하는 국제적인 어떤 위치,
인식이 그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하는 이 시점에 아직 뭐 하반기에 달 궤도선 다누리호 그걸 발사 예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 공동 달 탐사 프로젝트 아시죠? 달의 여신 아, 그쵸. 아르테미스 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작년이었나요, 사모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정도로 세계 우주 선진국에서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불과 뭐 10여 년 만에 지금 되게 많이 위상이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계의 어떤 BTS로 등극한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만큼 또 많이 올라갔다니까 네, 그 국민으로서 굉장히 네. 뿌듯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처럼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네요. 오늘 알고 싶었지만 알지 못했던 누리호의 뒷이야기 들려주신 이제 유만선 연구관님과 고준현 사무관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과학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안녕.